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회와 학교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3일 0시 기준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56명 늘면서 4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연 이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8월 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한 20명대에서 50명대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추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추이를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추이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1%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7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10%를 넘는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7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는 한 6.2%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10%를 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그 확산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증가 비율이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교 소모임 등의 어떤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완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미국 FDA에 준비가 덜 된 백신이라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과학계가 반발하고 나섰죠. 일단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러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긴급하게 하면서 이제 촉발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선 전 얘기가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신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모더나 백신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10월 말에 종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승인된 어떤 미국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임상시험은 10월 말에 종료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계획이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임상시험이 종료된 다음에 이 결과물에 대한 통계 처리 과정이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근데 그래서 11월 초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러시아의 백신이라든가 미국의 정치 상황들 고려했을 때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FDA가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하고 FDA 사이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다 완벽하게 안 된 백신을 FDA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적다. 근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백신에서 중요한 게 코로나19의 방어력을 가지는 중화항체가 형성됐냐 이 여부인데요. 백신을 맞고 중화항체가 형성되더라도 그 효과나 또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이 필요하겠죠.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뭐 일부의 연구 결과기는 합니다만 자연 감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중화항체의 지속 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감염인 경우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았을 때 중화항체 지속 기간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개월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향후에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혈액에 대해서 항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지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은 추후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는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는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겠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실제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네. 보고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포에 감염을 할 때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능이 그러니까 감염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돌연변이가 일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이 실제로 중화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하나의 돌연변이니까 우리가 점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아미노산의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하나를 또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부위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어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와 백신의 효능에 대한 어떤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돌연변이와 돌연변이가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면요,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백신 아닌 다음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이 진단, 백신,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신이 만약에 효능이 없다 그러면 네. 남은 대안은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료제요. 예, 치료제도 현재는 어떤 새로운 신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허가가 돼 있는 어떤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대체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특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약물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적인 치료제고 효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증인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증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증인 경우에는 치사율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치사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빨리 찾는 게 물론 렘데스비르가 긴급 승인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한계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제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중증인 사람들의 치사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능만 갖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많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휴가철과 또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서 대인 접촉이 참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